준비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보니까 요 테이블도 약간 큐대 같은 당구대처럼 이렇게 좀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뉴스를 더 준비했고 또 금요일에는 이봉우 연구원이 특별히 또 문화예술 스포츠 이쪽 분야의 뉴스를 딱 하나 정도는 준비해 오는 날인데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오늘 공개했다는 오징어 게임. 오늘은 오징어 게임 3. 예, 그 얘기 이렇게 해서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주기자 라이브로 넘겨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좀 되게 아쉽다는 그런 댓글도 많고 제 주변에서도 시간 조금 더 해도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또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끝내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리시는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오늘 있었어요. 모 기자가 모 회사에 있는 기자인데 후배 기자인데 그렇게 아쉽게 끝내는 게 딱 또 좋다. 얘기까지. KBS 후배 기자네요, 뭐. KBS 말고 다른 회사. 다른 게 MBC일 것 같은데요, 그럼? MBC도 아니에요. 아무튼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댓글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하고요. 하고 싶은 뉴스 많은데. 대구에서 지금 막 버스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겸공을 틀어놨어요. 대박 이렇게 또 야 이게 가능해? 버스에서? 대구에서 이거를 또 저희 제 프로를 틀어놓는다고요? 그분은 너무 용기가 신변의 위험해. 대구에서. 야 이건 청룡열차네. 이건 진짜 대단하십니다. 손님이 끄라고 하면 또 끝이겠죠. 또 끄면 되니까. 마지막은 좀 라디오처럼 헷갈리시지 않죠? 빠밤. 예. 라디오식. 이러니까 엠크나이트에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 이제 사랑을 나눠요. 이거 참 유명하죠. 네. 우리 세대밖에 몰라. 가사 몰라요? 알아요?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공익 광고죠, 공익 광고. 네. 공익 광고 협의회인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같지 않나요? 퇴근하시고 저희 방송 들어오셔서 앞부분부터 들으신다는 분들 많은데 정말 제가 바라는 겁니다. 뉴스 정리를 저희 시작 전부터 제 오프닝 멘트서부터 쭉 하신다면 실시간 댓글에는 참여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뉴스 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도 될 것이고 유쾌함도 선사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고요. 주기자 라이브 이어지니까 계속 시청 바랍니다. 저희 4명 같이 인사를 드리죠. 라디오처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박수 안 쳤다고 쿠데타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랬다고 시정연설을 안 합니까? 그렇다고 국회를 안 옵니까? 아니 뭐 저렇게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하고 그러면 뭐 그냥 한심한 거죠. 한심하죠. 한심하죠.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달랐죠. 뭐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 안 치고 이랬던 건 똑같고요. 무대응하고 말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이 이렇게 너무 반응 안 해줘서 좀 우리 국힘의원들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복수하고 그랬죠 뭐. 그래서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에서의 첫 시정연설이었는데 뭐 윤석열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애드립 하시면서 웃게 만들고 네. 찾아가서 악수하고 그렇죠. 그게 원래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야유하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거기 가서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피켓팅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인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르잖아요. 맞아요.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입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오늘 휠체어 타고 퇴원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퇴원을 돕더라고요. 내일 윤석열 특검에 출석하는데 계속 지하주차장 보내줘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출석 요구하고 있는데 나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닌데 잘못 배웠어요. 아예 못 배웠습니다. 못 배웠어. 그리고 정치를 아예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의 스승한테 제가 따끔하게 잘못 가르쳤다고 때리기라도 패서라도 좀 잘 가르치지 그랬냐고 제가 오늘 물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가장 나쁜 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주기자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년 만에 오랜만이에요. 어게인 못 피하게 제가 막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님 잘 계셨습니까? 저 스님 오늘 주진우 기자입니다. 진우 정가는 없습니까? 알아보면 되지. 정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사입이 어떻고 사입인데 국민한테 군인을 보냈습니다. 500명 계엄이야. 계엄이죠. 계엄이 할만하니까. 아니 좀 윤석열 좀 가르치면 더 주시지 그러셨어요. 좀 가르치시지 했어라도. 윤석열이 대한민국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갈비지면 가는 거지. 아이고 참 좀 제대로 아세요 그거는. 우리한테 좀 물어봐. 자 금요일에는 은지옥이요.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천공을 또 만났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네 어제 만났는데 근 1시간가량 제가 아주 몰아넣고 예. 어디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그래 천공 있어. 그래서 천공 앞에 제 차를 막아놨어요. 들이닥치신 거군요. 막아놓고 예. 제가 들어갔습니다. MBC 인터뷰. 네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천공 나 주진우 해가지고 그냥 앉았죠. 앉을게요. 그러니까 앉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잘못 가르쳤다. 김건희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물었습니다. 자, 약간 천공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천공 스승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나요? 천공이 이천공 유튜버 씨인데 천공? 이천공 씨인데 저는 천공 스승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스승 천공 스승이랑 계속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큰 거 온다 벌써. 자 사입이라고 했다고요? 네, 내가 사입이라고 했죠. 근데 진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가르쳤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언제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가르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배웠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 지금껏 천공의 진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잖아요. 않았습니다. 제가 잘 취재했으니까 잘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빨리 그리고 공개해 주십시오. 원본도 다 보겠습니다. 제가 건진, 명태균, 천공 그리고 그 주변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다 제가 취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바치겠습니다. 네, 도장 깨기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명태균 씨, 건진법사 그리고 천공까지. 네, 주진우 기자의 도장 깨기. 재밌었어요. 아우 재밌었어요. 신났습니다. 1년 만에 갔는데 옛날에 차를 이렇게 받쳐놓고 인터뷰하는 거는 언제적 있었냐면은 예전에 윤창중이라고 예. 청와대 대변이었습니다. 대변인 했었죠.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저 미국 성추행 사건으로 미국 날아갔습니다. 금방 가서 성추행 사건이. 예. 그런데 나중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장에 가서
윤창중이 경호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제 차를 박아놨어. 박아놓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속옷이었습니까? 알몸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턴 직원 만날 당사자가? 때 네, 호텔에서 네. 만날 가해자가 그랬냐? 근데 그때 윤창중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알몸인 채로 그 인턴을 그 자체가 심각한 성범죄네요. 그렇죠. 와. 그렇다는 거를 유 기자가 단독으로 질문한 거죠. 청와대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중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윤창중한테 그래서 그 인턴 만날 때 인턴 문 열어줄 때 속옷이었습니까? 알몸이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쏙 그러다가 윤창중이 기자회견장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앞에 나가보니까 제가 차로 딱 막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못 나가고 막 낑낑 인터뷰를 더 하고. 네, 낑낑댔죠. 자.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 아주 큰 가격을 한 사건이었죠. 아, 그렇죠. 네네. 자, 명태균에 의해서 천공입니다. 자, 웃는 얼굴로 저는 질문을 막 합니까? 예, 저는 합니다. 자, 오늘 김건희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타고 나올 것이다. 휠체어 타고 나올 기사였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입원할 때부터 소위 말한 재벌 회장들이 형량을 내고하기 위해서 휠체어 타는 모습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말씀처럼 그대로 오늘 오후 4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휠체어 탄 채 퇴원을 했는데 윤석열 씨가 그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우울증인데 휠체어를 타고 오다니. 그리고 저 윤석열이 직접 이렇게 애틋하게 이렇게 퇴원을 챙기더라고요. 네, 결국 예, 특검 출석 안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가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최지우 변호사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특검팀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당한 소환이지 법적인 소환이지 제대로 된 소환이지 그럼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소환이 예. 있습니까? 예, 애초에 안 나갈 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또한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서 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장소는 당연하게 특검팀 사무실로 가야 되는 건데 왜 장소를 협의한다라는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게 무슨 일인지 나들이 가는지 지금 남편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황제 조사라고 굉장한 비판을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챙기고 싶었다면 처갓집 챙기고 부인을 챙기고 싶다면 안 했어야죠. 우울증인데 다리가 우울증 걸렸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도가니 우울증인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다리가 우울증.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난 생각해 봅시다. 자, 내일 윤석열 특검에 출석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오전 10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디로 갈지를 두고 특검팀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는 지하 주차장 말고는 싫어요. 얘기하고 나는 공개도 싫고 포토라인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어떤 세상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실 텐데요.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고검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와 서울청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면서 특검팀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큰 충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기 싫은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피의자들을 모욕하는 방식을 수사해왔던 게 윤석열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윤석열 검사가 그냥 재판에서 죄를 주는 것만이 형벌이 아니라 포토라인에 서고 그때 멱살도 잡혀보고 머리도 잡혀보고 그래야 세상 무서운 줄 안다. 언론에서 팡팡 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사회의 큰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전을 해서라도 이렇게 모욕을 줘서라도 수사하겠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였는데 그 수사 방식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 쪽에서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팀에서 당장 반박을 했거든요. 윤석열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피해자가 국민이고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서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고 계엄 관련
관련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 겁니다. 이게 또 윤석열식인데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 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포토라인, 본인이 계속해서 피하고 싶었던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지금 계속해서 법원 포토라인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일도 그렇게 지나가고 싶은데 최순실, 최서원을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네. 그때 검찰청 앞이 그 아수라장이 됐지 않습니까?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명품 신발이 유명해지기도 악마는 했고요. 뭘 신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내일 자기가 인생에서 피하고 싶었던 그 라인,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튼 특검팀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다 차단되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하는 못 갑니다. 이제 차단봉은 다 안 열어둘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는 없습니다. 서울 고검 가는 길이 좀 멀어요. 차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려서 걸어가야 돼. 새로 네. 지었거든요. 멀어요. 이게 어찌 비춰질지. 제가 명태균 씨가 서울 왔을 때 고검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그 그림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또 그 서울 고검으로 네. 윤석열 씨가 내일 서게 될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금방 서게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 수사 항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는 혐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고발되어 있고 김건희 씨 특검에 이제 넘겨졌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지금 해당 사건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검으로 이첩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시효가 8월 3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의혹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는 임성근, 조병로, 구명로비 자료 확보와 관련돼 있어서도 지금 특검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김건희 특검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인데 네.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아주 크고 본질적이고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요. 네,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윤석열 검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껌껌이 같은 잣대를 대면 이것도 다 유죄가 나올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빨리 아직 이게 컴퓨터 놓고 아직 그 책상 사실 특검팀을 꾸리는데 다음 주에 현판식 한다고 하더라고요. 꾸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는 지금 특검 관련된 수사관들을 뽑아놓고 다 안 부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안이 이렇게 많은데 저 특검을 돕기 위한 지원팀 그리고 지원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사비도 빨리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나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용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는 7월 17일에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네. 형사합의 34부이고요.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심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빨리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나서 뭐 추가 기소 그런 거